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골드 실버는 상승입니다. 이틀 동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예상대로 PP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고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이틀 희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실버도 이틀 동안 지금 상승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예, 이것은 이제 골드 실버 시장에는 훈풍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1 트로이 온스당 1962불 56센트, 1g당 63불 10센트, 1kg당 63,097불 72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만 3천원, 팔 때가 34만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113만 2천원, 9,113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도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4불 84센트 크게 상승했다. 거의 3% 가까이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460원, 팔 때가 3,51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2만 9천원, 122만 9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 3% 올랐다는데 어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 없다.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오늘 아침에 환율이 얼마냐? 1269원입니다. 1200 어제 78원이었죠. 어제보다 거의 9원이 떨어졌다. 예. 요즘 낙하유수처럼 정말 빠르게 꽃잎이 떨어지듯이 달러가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달러가 팍팍 떨어지니까 골드 실버는 팍팍 올라가고 있다. 또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러 국제 시세는 팍팍 올라갔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1kg에 2만 한 3천원, 어제 실버는 2만 3천원 올랐고, 골드는 오히려 마이너스 약 한 7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60한 5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 예. 국제 시세는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미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도 상승했고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스키를 타고 활강을 했죠. 99.320. 야, 199를 이야기한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99.3320. 예. 101, 102, 103, 심지어 104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99.320. 참, 야, 진짜 오래간만에 감격스럽습니다. 예, 99.320 올 323 올 아침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 국채 수익률도 3.774. 예, 어제가 3.85인데 3.774 푹 떨어졌죠. 예, 역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지수 이 인덱스가 빠지니까 골드 실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빠진 만큼은 골드가 못 차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버는 나름대로 상당히 상승세가 요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어제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완전히 상승했죠. 지금 이게 한 시간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상승 랠리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31,489불 전고점을 찍었죠. 전고점을 찍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고점을 31,800불대까지 이제 밀어 올렸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딱 코인 시장도 어제 그 리플이 SEC 증권위원회와 지금 소송 중이죠. 그래서 증권위원회에서 리플, 코인 뭐 이런 부분을 정권이다라고 묶어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했죠. 제재를 했죠. 근데 제재를 했는데 아니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죠. 리플이. 결과적으로 정권이 아닌 걸로 어제 법원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긴 했지만 리플을 구매한 다수의 개인들은 그거는 정권을 모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권법에 이 해당 중요한 항목 중에 이 정권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칭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4개의 기준 정권이라면 4개의 기준 기본적인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골격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빠져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권위원회에서는 이 통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권에다 밀어붙인 거죠. 예. 그래서 어제 판결이 이게 개개인이 리플을 구매를 할 때 모르고 사신 분들은 이건 정권이 아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리플 그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지분 개념으로 구매한 그러한 부분은 정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다 이건 개인들이 구매한 내용이 거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한 내용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은 XRP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를 한 70% 올랐습니다. 어제 올렸다가 오늘 오전에 조금 꺾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다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6월 달에 PPI 지수가 전을 대비해서 0.1% 상승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뒤에 소비자 물가에도 지금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앞으로 한 2, 3개월 뒤에 영향을 주니까 소비자 물가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CPI 지수도 완전히 꺾인 모습이 보였고 PPI 지수도 지금 꺾이는 모습이 봤을 때에 이제 뭐 7월 달은 어쨌든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90% 실려 있으니까 이제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넘어가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2번 이상은 꼭 인상을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자, 어제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23,700명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보다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 노동시장도 27,000명까지 나왔죠. 27만 명까지 나왔다가 24만, 23만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보험 청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 7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뭐 나쁘지 않다. 예. 어쨌든 7월 달은 금리 인상할 거라고 이미 시장은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연내에 2번 이상의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열어놔야 된다. 선택지를 열어놓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어떻게 봐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100%, 100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 4월 이후의 체제예요. 4월 이후에, 작년 4월 이후니까 그 1년 넘었네요. 4월 이후에 이제 최저로 지금 100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대로 보면 뭐 100 위로 안 올라가야 되겠죠. 골드 실버를 봐서는. 예. 100 밑으로 계속 99포인트, 98포인트까지 떨어지면 금상첨화겠지만, 뭐, 그것도 한번 기대해 가면서, 지금 상황대로 보면은 이 분위기로 계속 흘러간다면, 지금 99.31 오니까, 뭐, 조금만 더 빠져도 98포인트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뭐, 더 이상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없고, 또 금리 인상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문호를, 이 선택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 밑으로 쭉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블러드. 부총재죠. 여기 이제 그쪽 연은 쪽에서 총재직인데, 연방은행, FED 부총재고, 이분이 다른 이제 연방은행의 총재인데, 다음 달에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매파가 퇴장을 하는 이런 어떤 구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블러드 부총재가 강력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고, 그러한 부총재의 그런 지위가 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한 대표적인 이제 매파였죠. 자, 이렇게 물러나면서 매파는 이제 퇴장을 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도 지금 매파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법원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약식 판결했어요. 약식 판결. 아까도 애매모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리플을 구매할 때는 이것이 정권인 줄 모르고 정권이 아닌 걸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정권법에 정확하게 정권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이제 애매모호했는데 어쨌든 정권은 아니다 쪽으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나 기관에서 지분 확보 개념의 어떤 기관에서 이익이 리플 그 위원회 참여를 하기 위한 이 구매는 정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약식 판결이니까 일부분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정권이다 아니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정권위원회에서 FET를 EFT를 신청을 했는데 정권이 아니다, 정권 조건에 안 맞다 해서 계속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이나 다른 부분은 정권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정권위원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아니다 해가지고 퇴출한 몇 개, 그 정권이다 해가지고 퇴출한 그 코인이 한 5, 6개 있죠. 뭐 솔라나, 대표적인 게 솔라나인데, 이 솔라나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봐보면 큰 그 코인의 양대산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어떤 이런 속도나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쪽 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정권이다 해가지고 이게 퇴출을 시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의 대표적인 거래소 몇 군데에서 퇴출시켰는데 정권이 아닌 걸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어떤 이런 이 코인들이 암호화폐들이 뭐 암이라고 뭐 그런 가상화폐들이 상당히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정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한 2년 가까이를 끌면서 리플이 끌면서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체 주의였기 때문에 정권이 아니다라고 어제 법원에서 판명이 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호재들이 엄청나게 정권 시장 그 코인 시장을 어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큰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어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단하게 조금 언급하면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표적인 뭐 야외 사령관 우리나라로 치면 야외 사령관 정도 되겠죠. 국방부에서 이 지시하는 어떤 전략적인 이런 내용들이 야외 사령관 선에서 지금 카트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 내피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러시아 쪽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이제 남자들이 이 병사가 모자라니까 여자도 징집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 흐름이 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외적인 여건 좋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이 매파가 물러가는 어떤 부분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 자 7월달 금리 인상은 이미 뭐 대충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이 선반영됐고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 있으면서 이제 FOMC 회의였고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뭐 시장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주말이 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 토일 또 그 주말이 오는데 비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부산도 어제 저도 새벽에 비가 뭐 태풍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잤는데 하여튼 뭐 비가 본격적인 장마가 지금 오면서 비 피해 없도록 또 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